미래를 꿈꾸는 현장의 눈빛. 일자리 있잖아요. 제대로 여성이 행복한 나라, 내 일이 있어야지 내일이 행복한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새겨야 할 기록. 조용히 묻고 깊이 듣고 단단히 행동합니다. 300년? 300년. 예. 의원님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절실한 호소까지 진심을 나누는 곳에 조계원 의원이 있습니다. 경 안에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예산 복원 파이팅! 지역의 아픈 역사도 오늘의 현안도 외면하지 않기 위해 과거를 딛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회복 정치 조계원 의원을 만나봅니다. 국회 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수석을 거친 실천형 전문가로 여수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수 반도의 섬과 해안, 어촌마을과 산업단지가 다양하게 어우러진 지역구 여수. 지역민의 문화행사를 담당하는 체육관에서 의미 있는 박람회가 펼쳐졌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돼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을 아우르는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매년 개최될 때마다 많은 참여와 함께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아유, 고생 많으세요. 1,800여 명의 구직자와 150개가 넘는 기업 참가가 이루어진 이곳에 조계원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공간인데요. 매년 이곳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제가 지금 얼핏 봐도 한 2배 정도 많은 인원들이 지금 찾아 주신 것 같아요.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잘 됐다 싶겠지만은 또 일자리를 여기서 오늘 매칭을 하거든요. 일자리를 구직해서 연결을 해서 채용에 이르는 그 매칭이 시작되는 공간인데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즉 지금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좋지 않다, 어렵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오늘 많이 찾아오셨나요? 네. 예. 여기 많이 오셨네요. 예. 60대 초반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나이대도 오히려 그 나이가 특히 더 일자리를 찾는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채용 결정까지 가능가요? 아니면은 일단 접수 받고. 저희가 이제 예. 체크를 해놨다가 예. 그래가지고 초이스 연락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마음을 여는 주민들도 많아졌다는데요. 일자리 있잖아요. 없어요. 진짜요? 큰일 났네. 네. 존경해요. 왜 존경하세요? 말씀을 잘하시고 준비를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준비된 의원님이십니다. 너무 좋아해요. 지지하고 응원하고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자리 박람회의 주제가 내일을 찾는 기쁨 함께하는 전남인데요. 내 일이 있어야지 내일이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곳 여수나 우리 전남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소멸해 왔는데 이제부터라도 다시 심기일전하고 일자리 잘 만들고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극복하고 여성 일자리 확충해서 제대로 여성이 행복한 나라, 내 일이 있어야지 내일이 행복한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수 교동,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던 작은 공장 골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조계원 의원. 대학 입학 후 독재 정권의 뼈아픈 현실에 눈을 떴고 총학생회장을 맡으며 9년 동안 학생운동에 헌신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만든 교육이 부당하다고 시위해 강제 입대 영장까지 받았었는데요. 제대 후 컴퓨터에 빠져 영상 잡지 제작과 컴퓨터 잡지사를 운영했지만 참담한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이후 경기도 정책 수석으로 경기도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의 정책을 설계하며 실천했던 행정가였죠. 국회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15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제19대 대통령 경선 후보 캠프에 참여. 이후 2번의 총선과 1번의 지방선거 낙선 끝에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름의 바람이 짙어진 6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행사장.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이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데요. 특별한 의미를 담은 꽃배지입니다. 지금 이 손에 들고 계신 게 뭐예요? 아이들한테 달아주신 게 뭐예요? 예, 이게 동백꽃인데요. 예, 여순 사건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예, 이 동백꽃의 특징이 이 꽃잎이 질 때 한 잎씩 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집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 때 그 학살당한 언론들의 그걸 좀 상징하는 꽃이고 또 여수의 또 시화도 또 동백꽃입니다. 네. 커팅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동백꽃의 진실과 추모의 뜻을 담아 여수와 순천에서 벌어진 사건, 일명 여순 사건을 알리는 홍보관이 개관했습니다. 1948년 국군 일부 병력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봉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여수와 인근 순천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과 구호를 내걸고 활동했는데요. 진압하려는 정부와 약 한 달간 교전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반란 협조자로 몰려 희생됐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재판 없이 처형되거나 투옥돼 고문당한 피해자들이 수천 명. 하지만 오랜 기간 이념 문제로 취급돼 공식적인 논의는 한참 뒤에야 이뤄졌는데요. 조계원 의원은 이 참상을 알리며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여순 사건의 진실을 담아낸 공간이 77년 동안 없었습니다. 77년 만에 처음으로 여순 사건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희생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희생을 딛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상생과 평화의 인권,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비로소 오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지역의 아픈 과거를 마주하고 함께 회복하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우리 후대에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홍보관을 개관하게 되어서 너무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다행이다. 침묵을 강요받던 시절, 진상규명위원회와 보상 절차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너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마음으로 국회 입성 후 행정적 여건 마련과 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냈습니다. 여순 사건을 올바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상생과 화해의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와 더불어 현장과 국회를 잇는 발걸음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어집니다. 평상시보다 이른 등원 시간. 정책은 책상 위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사람이어야 한다는 신념. 한 장의 자료, 하나의 조항. 그 뒤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고민합니다. 오늘 상임위가 있어가지고요. 예, 현안들 좀 점검하고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법과 예산, 감사를 통해 국회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피는 조계원 의원입니다. 여행 쿠폰, 비수도권 숙박 쿠폰 최대 3만 원으로 100만 장을 배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리고 중소기업 등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추진하신 거죠? 특히 국민 체감의 현안 문제는 날선 시선으로 책임을 짚어내는데요.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동 감독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 축구인들이 다 의구심을 발휘하고 보이고 있잖아요. 지방 의원들이 선호하는 위원회는 이제 국토, 그다음에 산자 이런 위원회인데 이제 주로 SOC와 관련된 위원회를 선호하는데 저는 이제 여수가 이제 2026년에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 도시거든요. 그리고 여수가 앞으로 좀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쟁력 있는 분야가 뭐가 있겠는가. 아무래도 여수는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미양과 리아시식 해안을 가지고 갖춘 도시거든요. 문화, 예술, 관광 이 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데 적합한 위원회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또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관광이.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좀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문화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표방하고 있는 문화 강국에 그것을 좀 담보하는 위원회가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한 것을 잘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벗어나서도 정책을 잇는 현장. 네, 안녕하십니까. 예술 강사 조합원들이고 여기 이제 국악, 영화, 그리고 연극 하시는 분들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 예술 강사들과 특별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이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학교 예술 강사 100여 명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예산 소위에서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으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의 예산안 결정은 감액 예산밖에 설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정치적 상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번 예산에서는 지금 올해 예산에서 빠져 있었는데 그 예산은 당연히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복원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기재부에서 올린 추경안에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 삭감한 데 이어 올해는 72%나 추가 삭감됐고 여기에 인건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산 편성이 절실합니다. 당연히 꼭 추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 안에서 기재부가 안 올리지 않았던 그 예산, 추경 예산을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 안에서 꼭 추경을 올렸으면 하는 게 더 간절함이 있거죠. 온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추경에 대해서 저희 예술 강사 사업이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예술 교육을 수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한 가지 유일한 지금은 한 가지입니다. 12월까지 할 수 있는 네네네. 이렇게 지금 일단 올려놨어요. 같이 논의하자고. 지금 이번에 저도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술 강사 부분은 사실 원래는 그 지역에서 다 하게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예술교육진흥원으로 다 모아서 해오고 있다. 그동안 과정을 보니까 사실 관리가 잘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사업은 진흥원이 지난 20년 동안 운영해온 건데 그럼 장관님의 답변처럼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진흥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나 학생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평균 90점 이상이요. 참고로 23년 같은 경우는 92.5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정말로 이분들이 학교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한류 부흥에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문화예술적인 소양과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해왔구나. 특히 BTS 같은 경우도 학교 예술 교육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했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BTS만 하더라도 다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재결성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유발되는 산업적 부가가치가 2조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예술 강사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상태는 월 25만 원 수준의 최악의 지금 수당으로 연명해야 되는,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업 실수도 보장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을 했고, 그 결과물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국의 도시라 불리는 여수. 지역 중심가와 자산공원 각각에 이순신 장군상이 있을 만큼 역사적 자긍심이 높은 곳입니다. 나라를 지킨 도시, 충절의 상징이 된 유물이 곳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한 곳이 바로 진남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나왔어요. 지역구에 도착하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죠. 진남관의 출입문인 충민문을 지나면 전통 목조 건축 양식의 웅장한 진남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략 거점이 된 곳이죠.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전체를 해체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조립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부자재는 충분히 재활용을 해서 원형 그대로 10년에 걸쳐서 저희가 보건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여기 많이 놀러 왔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때는 여기 거북선 모형도 있었어요. 거북선도 있었어요. 이쪽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그때는 한 45년 전? 과거 이순신 장군께서 이곳에서 수군을 훈련시키고 여구와 맞섰던 그 전쟁을 지휘했던 핵심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씀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그 양무호남, 즉 호남이 없으면은 시무국가, 나라도 없다. 앞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매립이 안 됐었을 때는 이 앞바다까지가 바다였습니다. 바로 이제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이순신 장군께서 아침을 맞으셨고 왜구를 어떻게 왜구에 대비하고 맞설 수 있는 전략을 논하고 밤에는 훈련을 수군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직접. 전라 좌수영의 관청 숙소로 세워져 이후 수군 장수들의 전략회의와 출정 준비가 이뤄진 실제 군사기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단층 관아 건물로 2001년 국보 지정과 함께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입성 직후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호국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유산으로 지역의 뿌리를 이해하고 가꾸는 힘, 그리고 문화적 자산이 되는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조계원 의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그 유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좀 과거의 유산들, 유물들을 좀 고증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이 진난관뿐만 아니라 이 일대 옛날 관아의 모습들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국가유산청하고 함께 좀 논의하고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바다가 품은 도시. 여수는 조계원 의원을 품어준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되돌아보게 되는 유년 시절의 따뜻한 추억들. 그래서 정치를 꿈꾸며 미래를 함께 그려내고 싶은 지역구로 이곳을 꼽았습니다. 그에게 여수는 지키고 싶은 풍경이자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뿌리가 됩니다. 뭐 의원 되기 전에도 그랬고 여수가 저를 키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적에 그 모든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 이순신 장군을 닮고 싶어서 어린이 그 골목에서 골목 또 바다 위에는 옛날에 통나무가 있었어요. 그 통나무 위에서 막 칼싸움을 나무로 이제 나무칼을 만들어서 칼싸움도 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생생한데요. 그냥 여수는 그냥 제 삶의 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정치의 길 속에서 언제나 초심을 외쳤던 그 성실과 간절함으로 임했지만 국회 입성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440일에 이르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의 이제 선출직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과정은 몇 번 제가 떨어졌습니다. 총 3번의 선거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됐는데 결국 그 선거라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보고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했던 사람인지 알아야지 선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소위 이제 인지도라고 하는데 제가 여수에서 정치 활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제 중앙당 부대변인을 하면서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1인 시위를 이제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거의 한 400일 넘게 여수에 가장 많은 그 차량들이 오가는 쌍봉사거리라는 곳에서 이제 피켓팅 시위를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따끔한 비판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 홍보, 크고 작은 목소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갔습니다. 400일 넘게 피켓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켓을 들었는데 그 이제 처음에는 엄청나게 팔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근육이 생겨가지고 버틸만 했는데 그 시위를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제가 끝까지 들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수 시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잠시 하다 말겠지. 그 다음에 계속해도 막 폭풍이 불어도 해버리니까 독한 야 저렇게 독한 놈 쳐봤다 막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른 건 몰라도 저 독한 친구가 일을 하면은 그래도 정말 열심히는 하겠구나. 예,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심이 모이고 표심이 모여 제22대 국회 입성에 성공. 당선 소감의 첫마디는 초심이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위해 누구보다 발로 뛰며 민생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성실한 의정 활동을 증명하는 우수 국회의원상도 여러 차례 수상했는데요. 현장을 찾아 다양한 소통을 이루는 건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중심지라 불리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이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노사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난간대 따로따로 하기로 하자. 같이 붙이기로 하지 않았나? 한 건에 하나만 찍으면 이거 찾기 힘들잖아요 지금. 이 아이템만 찾아야 되니까 이거 하나 찍고 주변 사진 하나 찍으면 가서 찾기가 편하잖아요. 업무 외 시간 별도의 회의도 무겁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산업보건회의나 아니면 노사협의회에서 여기 이 안건을 다뤘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 그런 자료를 다시 한번 체크 한번. 저희는 그 여천 NCC라고 해서 석유화학 중에서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NCC라고 하는 업종 자체가 최근에 4년 정도 연속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건데요. 크게 원인을 찾자고 하면 일단 중국에서 지나치게 공급이 과잉이 된 거 하나,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가가 폭등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 원료로서는 나프타라고 하는 그 원료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마진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 하나, 그다음에 국내에서 2020년 초반에 국내에 있는 정유사들이 NCC로 또 진출하게 되면 사업 진출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또 공급이 과잉이 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4년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쟁이나 국제적 변수가 크게 좋아지지 않으면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계의 어려운 상황들이 고스란히 그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까지 피해가 입힐 거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막는 게 노동자 위원장의 기본적인 업무고요. 현재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은 80%. 점점 가속화되는 경기 침체 속에 조계원 의원이 이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원님 파악하셨겠지만 지금 뭐 여수산들에는 NCC 업체를 구조조정을 해라, 뭐 감산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벌어집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되게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근로원들이 바뀐 돌 빼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누구보다 산업단지의 힘든 시기를 공감하는 조계원 의원인데요. 수익을 못하게 했는데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지만 비에 의해서 명확하게 판단만 좀 해달라고만. 오늘의 대화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며칠 뒤 국회 기자회견장. 지금 여수는 붕괴 직전입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수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산업 전환기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고용 붕괴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위기입니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자회견과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언급하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여수가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이제 친환경, 스페셜티,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의 새로운 산업을, 신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로 이번에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과 산업, 그리고 사람의 삶이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회복과 성장의 길 위에서 지역과 함께 걷는 조계원 의원을 응원하겠습니다.